저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비단의 대표 김상민이고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비단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민간자본의 거래소입니다.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는 거래소는 아니고 실물 자산들을 모두 디지털화해서 거래 지원하는 RWA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얼월드 에셋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거래하는 거래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은동 한 7가지 정도의 실물 자산들을 디지털해서 거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로서 이제 그 거래소 자체가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권형 이제 공정거래소를 이제 지향하고 있죠. 그동안에 이제 거래소 내에 예탁결제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또 상장평가라든지 또 시장 감시 기능을 이제 거래소 거버넌스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고객의 자금의 어떤 이제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에 대한 시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희는 이런 이제 세 가지의 모든 그 거버넌스를 독립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분권화해서 이제 거래소의 운영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고객의 자산이 보호되어지고 특정의 어떤 거버넌스의 이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히 블록체인, 가상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2014년에 제가 국회에서 이제 정무위원회죠. 정무위원회 상임위에 소속돼 있었어요. 거기 무슨 일을 하게 되자면 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또 금감원 등 이제 금융 관련된 것을 이제 관리감독 감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정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또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고 그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정책, 그 다음에 핀테크 기술과 이제 금융의 결합에 대한 여러 이제 정책들 그리고 또 인터넷 은행들이 굉장히 핫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이제 받을 때였죠. 그래서 그 당시 비트코인을 저희 의원실에서 좀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뭐 핀테크도 있고 또 인터넷 은행, 그러니까 새로운 금융과 새로운 어떤 기술들의 이제 결합들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관련 이제 전문 종사자들하고도 이제 많은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근데 이제 더욱더 큰 계기가 됐던 것은 2016, 17년도 이쯤에 굉장히 정치적인 그 격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정당을 창당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어려울 때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또 혁신적인 정당 실험을 좀 해보자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뭐를 추진하고 있었냐면은 블록체인 정당을 추진하고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블록체인 정당을 얘기하자면은 뭐 황당해하는 거였는데 이 블록체인의 어떤 투명성과 또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정당 정치와 어울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블록체인 정당을 이제 만드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당 안에 당비를 비트코인으로 받자. 실제로 해서 비트코인을 나눠줬어요. 선배 의원들하고 사람들에게. 물론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전자지갑 안에 비밀번호를 다 까먹어 버려가지고 아무도 저 외에는 그 비트코인을 가져간 사람이 없지만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금도 이제 저녁 자리나 이런 자리면 그때 그 김상민이 블록체인 정당에서 이 비트코인으로 당비 받았으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정당 됐을 텐데 라는 소리를 이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또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좀 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사람들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업무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고 저는 이제 그 정치권에서 나와서 이제 기업인으로서 또 이제 약학 박사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제 활동하던 가운데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의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해왔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또 정책들을 이제 구현하고 있는 중에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의 과정들을 가고 있었죠. 여러 규제의 환경이라든지 또 실제로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제 한계점들도 있었죠.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런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이제 정당을 실험한다든지 또 기술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또 핀테크라든지 클라우드 펀딩 정책 같은 일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정치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우리 시장님과 또 경제부지사 되신 분이 그 당시 그걸 다 이제 이해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좀 정책적 자문을 좀 부탁한다. 그래서 제가 부산광역시의 블록체인 분야의 정책 고문으로서 역할을 이제 시작했었던 거예요. 뭐 필요한 자문들을 진행하던 가운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행을 해야 될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설립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관련 분야의 각 전문가들을 이제 위촉을 드려서 추진위원단을 모집을 했고 그렇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법률적인 또 정책적인 또 관 출신도 오셨고 또 기술의 전문가들 이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서 적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1년 동안 뭐 300개 이상의 미팅과 토론을 했죠. 그 이상의 기업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바라보게 된 이제 방향은 이제는 이제 리얼월드 에셋 이 모든 실물 자산들을 디지털화해서 그래서 거래할 수 있는 RWA 거래소가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했고 그래서 디지털 상품 거래소 RWA 거래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독점된 거래소의 거버넌스 문제, 상장 평가에 있어서도 이제 외부인을 두긴 했지만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비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잘 분리시키자라는 의미에서 분권형 이제 공정거래소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지향할 설립에 대한 방향을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잘 만들었고 추진위원회 내부의 의견이로 국한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업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제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경험과 기술과 사업에 대한 이제 노하우들 아이디어를 묶어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시에서 이제 추진을 한 거고 그리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거래소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 100%로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했죠. 부산시에서 공모를 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지금 현재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이름을 갖는 비단이라는 거래소가 이제 출범하게 된 겁니다. 비단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요. 비단의 뜻을 좀 풀자면 비가 뭐냐면은 블록체인의 비, 비트코인의 비, 비욘드의 비,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부산의 비. 그래서 부산이 이런 블록체인의 도시로서 지향한다는 의미가 갖는 B가 있고요. D는 디지털, A, 에셋, N은 넥서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트워크를 넘어 넥서스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디지털의 에셋들이 넥서스 결합되는 거, 네트워크 되는 걸 넘어서 결합되는 곳이 바로 부산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BDAN, 비단이고요.
또 저희가 RWA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거래하는 거래소를 지향하잖아요. 예전에 비단이 실크죠. 화폐로서의 기능을 또 했지 않습니까? 이 비단이 실물 화폐로서의 기능만 아니라 비단길로 해서 실크로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그런 무역의 디지털 실크로드를 만드는 걸 우리가 열어가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실크, 디지털 비단, 디지털 실크로드를 부산에서 시작하겠다. 그래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크립토와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이제 넥서스의 역할을 또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비단에서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6년 정도 이상 운영되고 있었던 그 생골드라는 이제 금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를 이번에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래를 해왔던 이제 유저들, 그 회원들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거래 지원을 받으시면서 본인들의 어떤 수익과 또 이제 그 투자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누적 거래량이 1조 원 정도가 넘고 회원수가 118만 명이 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혼동하지 않게끔 일단은 비단 생골드의 어떤 형태 그리고 또 생골드 현재 시스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비단의 서비스로 가는 것에 대한 이제 홍보와 또 이제 설명들 또 경험들을 이제 미리 보기 기능으로 하시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유입되는 비단의 이름을 통해서 유입되는 고객들은 베타 버전하면 보통 기술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제 혹시 그래서 내 자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6, 7년 동안 특별하게 문제 없이 잘 돌아갔던 생골드의 시스템으로 경험을 하게 하면서 그 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 이런 베타 버전 서비스 안에 서로가 이제 익숙하는 과정들을 가게 되어지면 이제 그랜드 오픈을 해서 새로운 또 이제 상품들 또 지원하는 거, 거래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그리고 또 사이트들도 훨씬 더 유저들이 이렇게 편하고 오랫동안 이제 머물면서 좋은 정보들을 가져가고 투자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부산광역시라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그 투자자 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들의 기능들을 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안정성에 대한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거래소 좀 다른 좀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분권형 거래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요즘에 한참 위메프 사태에도 있었던 것처럼 어떤 자금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 불투명하고 소수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자금 운영 때문에 이제 투자자가 피해보는 사례들이 원청적으로 없는 구조를 짠 거죠. 내부에 있는 돈들이 이제 그 예탁 결제 기능이 이제 외부 독립법에 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내부에서 자금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고 또 상장 평가 때문에 이제 잘못된 그런 어떤 이제 상품들이 상장이 된다든지 거기서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시장 감시도 역시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지적을 해야 되는 내부에서 덮은다든지 이런 면이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 보호에서 안정적인 곳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그동안은 이제 사람들이 가상자산과 또는 이제 향후에 이제 STO 관련된 이제 일부 품목들을 이제 사실 거래 지원 받거나 투자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정확히 표현을 들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들이 거래되는 곳이죠. 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예를 들어서 모든 이제 실물 자산들을 이제 디지털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고객들이 투자를 하려면은 IT 기업 카카오만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 거래소에서는 이제 먹는 카카오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작년 수익률을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IT 기업 카카오를 투자한 분과 먹는 카카오를 투자한 분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뭐 금이라든지 은, 동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투자할 수가 있고, 금반에도 이제 수익률을 제가 이제 말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은행이 적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죠. 30% 정도 나왔으니까 금을 안 써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올라갔지만 지금 제일 가장 큰 자산은 금이에요. 실물 자산에서. 그리고 이제 뭐 금값 배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금값 배추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폭등들이 실물 자산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IT가 카카오만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그동안은. 근데 먹는 초콜릿, 카카오도 투자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만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밀가루도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물론 이제 밀가루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카카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겠지만, 기업으로 해봤자 뭐 몇백 개, 몇천 개밖에 안 되는데, 이제 실물 자산, 이런 이제 원료, 원자재, 뭐 커피도 다 포함이 되고, 나중에 이제 STO가 되면 이제 건물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다 되는데, 이런 상품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을 통해서 개인의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거의 무한대로 늘어난 거예요. 적금이라든지 뭐 달러, 채권, 뭐 상장, 그다음에 비상장사 몇 개밖에 투자할 데가 별로 없었잖아요. 아니 파생 상품에는 수수료 많이 내고 뭔지도 모르는 뭐 선물. 지금은 저희 비단의 사이트에 들어오면 아까 먹는 카카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밀가루부터 시작을 해서 또 휘발유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실물을 다 디지털화만 하면 내가 투자할 수도 있고 또 거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판매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가 전문적 분야를 갖고 있는 곳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